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괴담을 영상으로 만나다. 요괴백과사전 미스터리 라디오. 어릴 적 들었던 전래동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국에 전해지는 수많은 전래동화 사이에서는 분명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익숙하고 친숙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간을 빼먹는 구미호나 철을 먹는 요괴 불가사리, 뚝배기 부수기 전문가인 두억신이에 이르기까지 분명 고전으로 전해지던 요괴들은 동화책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동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에서 단골로 출연하는 도깨비는 단연코 우리가 접해온 그 어느 요괴보다도 익숙한 요괴임이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 요괴백과사전에서 다룰 6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한국의 전통 요괴 도깨비입니다. 과연 우리 토종 도깨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은 무엇이며 일본의 도깨비 오니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도깨비에 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도깨비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지금도 도깨비를 들으면 아마 배우 공유씨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해당 드라마의 방영 이전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도깨비의 모습은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 표지에 그려진 바로 그 모습입니다. 동화라는 점 때문인지 동글동글 귀여운 듯 하면서도 머리에는 뿔이 솟아있고 뾰족한 이빨이 밖으로 드러나 있으며 가죽 바지를 입은 채로 지잉이 박힌 방망이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도깨비의 모습은 배우 공유씨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조선 전기의 사람들은 도깨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진 남성을 떠올렸는데요. 단지 도깨비에게서 느껴지는 신비하면서도 섬뜩한 분위기나 비범한 능력의 존재로 그들을 인간과 구별했다고 합니다. 물론 건장한 남성의 형태 외에도 도깨비불이나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와 같이 비가시적인 형태로도 묘사되는가 하면 드물지만 뿔이 솟아있다고 기술된 경우들도 있었죠. 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도깨비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며 도깨비가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어서 특정한 형태로 묘사될 수 없다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후 이렇게도 다양한 도깨비의 모습이 동화책 표지의 모습으로 획일화되는 계기가 있었으니 때는 일제강점기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의 오니라는 요괴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죠. 오니와 도깨비는 모두 거한의 이미지로 방망이를 들고 다니고 둘 모두 한자로 표기할 때 귀라고 표기하게 되면서 혼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 도깨비는 그 모습이 한 가지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뿔의 여부도 있는 설화가 있는가 하면 없는 설화가 있기도 하는 등 상당히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성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인간에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오니와 달리 토종 도깨비는 비교적 인간과 친밀하고 그들을 돕기도 하며 심지어 인간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니는 오히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두억신이와 그 모습과 성향이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도깨비도 여타 많은 신비로운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바위나 소를 들어 지붕 위에 올리는 건 기본이고 사람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던지며 놀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인지 괜히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씨름내기를 걸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런 도깨비의 행태는 그에게 지독한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그저 중2병 말기의 관종력과 멍청함과 순수함 그 어딘가에 걸쳐있는 지능이 합쳐진 결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단숨에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힘으로 찍어 누르기보다는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인간과 한 약속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꼭 지킬 정도로 순수한 것이 바로 우리 토종 도깨비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약속만큼은 꼭 지켜서인지 인간의 거짓말에도 곧잘 속고 나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아는 혹부리 영감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도깨비는 권선징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순진해 보인다고 함부로 속였다가는 돌아가는 길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는 일이 생길지도 모를 일인데요. 그저 나쁜 마음은 고이 접어두고 행운과 재물을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나 도깨비는 사춘기 소년의 귀여운 모습을 가진 것 같다가도 겉모습처럼 어른이긴 한 건지 성인이 즐길 수 있는 건 전부 다 누립니다. 특히 메밀묵의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이 때문인지 항상 취한 듯한 말투를 보이고 음주가무에 취해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항상 여성을 밝히는 눈길에 야한 농담도 서슴없이 하는 방탕함 그 자체입니다. 술, 여자, 도박에 빠진 것도 모자라 힘을 과시하기 위해
길 가던 사람에게 시비까지 거니 당시 유교 사상을 따르던 조선 사람들이 왜 도깨비를 천박하다 했는지 단숨에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이런 한심한 모습에도 설화에서 도깨비가 영웅의 처단 대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도깨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도깨비는 단순히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존재가 아니라 선한 사람이나 내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금나와라 독닥을 해주기도 하고 쌀과 황금이 끝도 없이 생기는 도깨비 속 같은 신비한 도구를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도깨비는 하룻밤 사이에 건물을 만들 수도 있으니 이 건물은 삽시간에 세워져 쉽게 부서지지도 않았다고 하죠. 이와 같은 도깨비의 능력은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마법과도 같았고 현실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도깨비를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농민들에게 도깨비는 황금비를 내려줄 신과 같은 존재였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수십 년을 숨만 쉬고 일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지독한 현실 속에 어쩌면 우리의 선조님들은 현재와 같은 삶을 살았던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내일은 황금비가 내렸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번 주에도 로또를 사러 가는 여러분들을 떠올리며 영상을 준비한 요괴백과사전 도깨비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늘 그렇듯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